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선점 스케줄링을 비활성화하고 활성화하는 커널 함수인 preempt disable 그리고 preempt enable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preemptive scheduling 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리뷰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preemptive scheduling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배운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커널 코드가 실행하다가 이제 preemptive scheduling을 체크하는 시점은 이제 어디냐면요. 인터럽트를 핸들링한 후에 이제 IRQ SVC 레이블의 코드이죠. 근데 이 레이블에서는 이제 프로세스의 thread input 구조체의 preempt count 필드에 접근을 해서 preempt count 필드가 이제 0일 때 preemptive scheduling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관련 동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어셈블리 코드까지 분석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세스의 thread 구조체에 preempt count 필드를 일부러 1로 바꾸면 preemptive scheduling을 시작을 하지 않겠죠. 이 아이디어에 착안해서요. 이렇게 프로세스의 세부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thread info 구조체에 preempt count 필드를 1만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preemptive scheduling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조건에서 이제 preemptive scheduling을 시작할지를 이제 체크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의 thread input 구조체의 preempt count 필드를 1만큼 증가시키는 함수는 보시다시피 preempt disable 함수이고요. 그리고 preempt count 필드를 1만큼 증가시켰으니 이제 1만큼 또 감소를 해서 preemptive scheduling을 활성화하는 그 알고리즘 코드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역할을 preempt enable 함수에서 제공하는데 이렇게 preempt disable, preempt enable 함수를 이제 페어로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요 preempt disable, preempt enable 함수를 호출해서 preemptive scheduling 하는 동작을 비활성화해야 되냐면요. 실행하는 코드 구간이 critical section이라서 race condition을 방지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렇게 이 두 개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브링업을 해야 되는 드라이브 코드에서 정확한 딜레이나 시퀀스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 preempt disable, preempt enable 함수 사용하고요. 또 비슷한 이야기지만 어떤 코드 구간의 실행 시간을 정확히 좀 지켜야 되는 경우에도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은요. 요 preempt disable, preempt enable 함수를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preempt disable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는 스케줄링 동작을 지원하는 함수를 쓰면 리눅스 시스템 5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preempt disable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죠. 이 세 번째 줄에서 preempt disable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 코드를 이제 실행이 되면 이 프로세스의 preemptive scheduling이 이 코드 구간에서 비활성화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줄을 보시면요. preempt enable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이 함수를 호출해서 preemptive scheduling을 다시 활성화합니다. 자, 그런데 이 6번째 줄을 보시면요. msleep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그 msleep이라는 함수 내부 코드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스케줄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이제 preempt disable, preempt enable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 호출하는 코드 구간에서 스케줄링 지원하는 커널 API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m슬립이 아니라 m딜레이 함수를 호출하거나 혹은 꼭 내가 m슬립을 호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framed disable 함수를 호출하고요. 이 5번째 줄 다음에 framed enable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코드 구간 있죠? do something이라는 코드 구간 요 앞에다가 framed disable 걸어주고 framed enable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low 스핀락 함수의 구현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핀락 관련 함수에서 이미 preempt disable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해요. 그래서 스핀락 내에서 스핀락을 거고 있는 코드 내부에서 preempt disable 함수를 이제 추가로 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 preempt disable, preempt enable 함수를 호출해서 preemptive scheduling 비활성화하는 예시 코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요, 코드의 이 함수의 이름이 packet release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의 이제 루틴을 보시면 여기 요 함수 있죠. 요 함수를 붙였는데 이 함수가 실행하는 동안에 preemptive scheduling 비활성화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preempt disable, preempt enable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하는 프로세스의 thread info 구조체에 접근해서 preempt count 이제 필드에 있는 값을 1만큼 이제 감소시켜서 preempt scheduling을 비활성화하고요. 이 코드는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preempt enable 함수를 호출해서 thread info 구조체에 preempt count 필드에 있는 값을 다시 1만큼 증가시키는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 여기서 또 설명드리는 이제 예제 코드는요, SMP call function many 함수가 실행하는 동안에 preemptive scheduling을 비활성화하는 루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 전후로 preempt disable, preempt enable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눅스 커널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preempt disable, preempt enable이라는 함수를 각각 페어로 함께 사용하는 루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preempt disable 함수의 구현부를 자세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코드의 구현부를 보면요, 매크로로 구현이 되어 있죠. 컴파일러는 preempt disable이라는 이 코드를 보면 이 루틴으로 바꿔치기를 해주겠죠. 자, 안에 루틴을 보면요, 이렇게 preempt count inc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줄에서는 요 barrier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gcc 컴파일러가 임의로 코드의 위치를 바꾸지 못하도록 설정을 합니다. 자, 이어서 preempt count inc 함수의 구현부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함수는 preempt count add라는 이 함수로 치환이 되고요. 이 함수의 구현부를 보시면 이렇게 preempt count add라는 이 함수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결국 preempt count inc라는 함수는 preempt count add에 보시면 이제 val이라는 그 인자가 있죠. 이 인자가 1로 적용이 되니까 이게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preempt count add라는 함수의 구현부를 보면요, 이 구현부 여기 있잖아요. inline 함수, inline으로 이제 define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달된 인자를 적용해서 이렇게 뭔가 인자만큼 증가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preempt count ptr이라는 요 이제 구문이 보이잖아요. 이 구문의 정체를 딱 보니까 current thread info라는 이 구문에서 preempt count라는 필드를 리턴하는 구문이에요. 이제 current thread info라는 이 구문을 자세히 분석하다 보면 결국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thread info 구조체의 그 시작 주소를 리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current thread info라는 이 구문을 통해서 thread info 구조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오게 되고요. thread info 구조체의 preempt count 필드에 있는 주소를 이렇게 리턴을 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preempt disable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프로세스의 그 세부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thread info 구조체의 preempt count 필드에 있는 값을 이렇게 1만큼 증가시키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barrier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GCC 컴파일러가 코드의 위치를 바꾸지 못하도록 설정을 합니다. 자, 이어서 preempt enable 함수의 구현부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매크로 타입으로 디파인 되어 있는데요.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제 barrier 함수를 호출해서 GCC 컴파일러가 임의로 코드의 위치를 바꾸지 않도록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을 보면은 이렇게 preempt count disk and test라는 함수가 보이는데, 각각 함수는 또 계속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보시면 이제 should schedule이라는 함수의 이제 구현부를 보시면요, 이렇게 구현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preempt count에 있는 값을 읽어서 이렇게 PC가 preempt offset과 같은지를 리턴을 하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미 그 preempt disable 함수를 호출했을 때는 그 preempt count라는 이제 필드를 이제 1만큼 이제 그때 코드의 구현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가를 시켰잖아요. 증가를 시켰는데 이렇게 1만큼 감소를 했더니 preempt count 필드가 0인 경우에는 바로 preempt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의 조건을 체크하는 루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preempt count sub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should reschedule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렇게 preempt enable 함수를 호출을 한 그 시점에 preemptive 스케줄링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체크해서 그 조건이면은 preempt 스케줄을 함수를 호출하는 루틴입니다. 자, 계속 함수의 구현부를 보면요, 이렇게 preempt count sub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했는데 루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프로세스의 이제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그 thread info 구조체의 preempt count 필드에 접근해서 지정된 값만큼 이제 감소시키는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preempt count sub이라는 그 함수를 호출할 때 1을 적용하잖아요. 1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thread info 구조체의 preempt count 필드에 있는 값을 이제 1만큼 감소를 시켜서 다시 preemptive 스케줄링을 활성화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자료 구조가 업데이트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preemptive 스케줄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